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 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13강에 이어서 하는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듣고 정답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4번 문제와 5번 문제에 대한 정답을 칠판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볼 때는 이와 같은 예문들이 프린트물로 인쇄돼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정답으로 선택하는 답안지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귀로 듣는 그 문장을 듣고 여기서 정답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또 거기에 맞는 답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될 훈련 과정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답으로 선택하는 답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정답으로는 정답이라는 명사 뒤에 으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정답으로는 부사어입니다. 이 부사어가 선택하다라는 동사에 붙어서 부사어가 되는데 선택하다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다에 니을이 붙었습니다. 즉 어미가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형용사, 꾸미명 형용사가 돼서 답안지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또 다른 말로 꾸며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택 정답으로는 선택하는의 형용사에 걸리는 부사어고 정답으로 선택할 이 형용사 꾸미명 형용사는 명사 답안지를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국어가 어떻게 그 품사별로 연결이 돼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예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예문을 잘 듣고 4번 문제 중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이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여자에게. 무슨 음식을 먹고 있어요? 무슨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들립니다. 먹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즉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의문문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있다, 없다.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한 가지의 패턴과 또 하나는 의문사를 사용해서 묻는 것이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그 다음에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왜, why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렸던 이 질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무슨 음식을 먹고 있어요라고 물어봅니다. 즉 what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예시되어 있는 문장 중에서 골라내면 됩니다. 자, 무엇을 먹고 있어요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이 중에서 하나를 찾아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1번 답과 4번 답을 갖고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먹고 있어요, 먹어요, 먹어요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2번과 3번은 쉽게 정답이 아닌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왜냐? 여기는 공원에서 먹어요라고 되어 있는 답이죠. 그러면 공원에서라고 하는 것은 에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장소를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공원에서 먹어요? 집에서 먹어요? 식당에서 먹어요? 이와 같이 장소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아니다는 건 금방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누구와 함께 먹어야 됐습니다. with whom, 누구와, 여기 있죠. 뭐와 동생과 함께라고 하는
이거는 with whom 누구하고 먹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무엇을 먹고 있어요라고 물어볼 때 아침을 먹어요, 설렁탕을 먹어요를 갖고 고민을 할 겁니다. 자 아침밥도 밥이에요, 설렁탕도 음식의 종류입니다. 자 그때 앞에서 무슨 밥을 먹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음식 종류를 찾아내면 됩니다. Kinds of foods. 자 그런데 아침은 여기서 보세요. 아침은 밥의 종류가 음식의 종류가 아닙니다. 아침밥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을 먹었느냐 저녁을 먹었느냐 또는 점심을 먹었냐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고 아침밥이란 아침때에 먹는 음식이 아침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식 종류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 종류 중에서 여기서 설렁탕을 찾아내면 됩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그런데 한국어 원어민들은 아침 밥까지를 얘기를 안 하고 아침 먹었어? 점심 먹었어? 저녁 먹고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은 때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침 그 시기에 그 시점에서 먹는 밥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침밥, 아침을 먹어요. 설렁탕을 먹어요. 설렁탕은 음식의 종류입니다. 음식의 종류에는 비빔밥도 있고 설렁탕도 있고 라면도 있고 곰탕도 있고 냉면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음식의 종류를 찾아내는 이러한 질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문제를 지우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먹어야라고 하는 동사를 갖고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들리고 또 어떻게 변한지를 갖고 문법적 설명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다 지우겠습니다. 자, 먹어요는 어요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어미의 변화입니다. 어미입니다. 말의 단어의 끝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동사의 기본형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은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여기가 어요가 어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눈이 얘기 드렸죠. 기본형을 찾아내려면은 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먹의 이게 기본형이 간이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 기본형은 먹다가 됩니다. 먹다. 이게 기본형이 돼서 변하는 것은 요 다가 여러 형태로 변합니다. 즉 어미가 모양을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꿨냐? 여기는 먹어요가 됐던 겁니다. 먹어요. 먹고 있어요. 먹을 거예요. 먹었어요. 먹으면 먹으니 먹으니까 먹어서 이와 같이 다가 다양한 형태로 변해지는데 이거를 한국어 문법에서는 어미의 변화라고 합니다. 어미의 활용이라고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다라고 하는 종결 어미 끝에 나오는 다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변신한다,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이게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먹, 요입니다. 이렇게 먹과 어와 요로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자 이렇게 들립니다. 먹어요로 이렇게 들립니다. 먹어요로 들리는데 여기에 어떻게 써야 있냐면 먹어요로 써야 있거든요. 이거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기억이 이 뒤에 있는 어에 붙어가지고 여기에 붙어서 여기에 거요로 바뀝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먹하고 어로 가는 이 발음을 할 때에는 힘들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위치를 찾아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 가지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먹어요, 먹어요가 아니라 먹어요 먹어야 됩니다. 빨리 얘기를 할 때는 먹어야 됩니다. 자, 어느 언어든 간에 약육강식이 있습니다. 강한 발음이 작은 발음을 먹어버립니다. 이게 어는 약합니다. 약음이에요. 이건 강음이에요. 그래서 먹어요라고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듣는 훈련을 열심히 하시면은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여자가 남자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얘기를 합니다. 자, 내일 다시 만나요. 내일 다시 만나요. 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일 다시 만나요 할 때 어떤 답을 찾아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예문을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싫어합니다. 자, 이걸 보고 내일 다시 만나요라고 들으면은 여기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잠깐 30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내일 다시 만나? 그죠? 자, 그러한 정답을 고르는 동안에 CG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게 뭐냐라고 하면은 요게 오늘입니다. 이 기간이 내일입니다. 요게 어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 다음에 오늘 지나서 내일이고 오늘 오기 전에 있었던 날은 어제입니다. 영어로 yesterday, today, tomorrow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냐면은 자, 뭐라고 물어봤죠? 내일 다시 만나요. 내일. 자, 오늘 얘기를 하면서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금요일입니다. Thursday. 금요일이죠? 그러면 오늘 목요일이었으면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어제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자가 내일 다시 만나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답을 골랐으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고를 때 내일 다시 만나요 했습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문장은 앉으십시오. 자, 앉으십시오라는 얘기는 여기에 앉으세요, 앉으시겠어요, 앉으십시오라고 하는 앉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앉다. 그러면은 제가 내일 다시 만나요, 만난다는 얘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번째,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여기서 될 때 나 너 싫어, 내일 싫어해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의 정답 지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자, 내일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어? 알겠습니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습니다는 이것이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할 때 그렇습니다라는 답이 나오는데 여기는 내일 다시 만나요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이런 답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그다음에 답안지에서 고르는 훈련을 할 때는 한 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서 요령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리는 발음 소리는 제가 어떻게 들리냐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다라는 동사가 기본형입니다. 여기서 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미가 됩니다. 의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가 변합니다. 어떻게? 알겠다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는 어미가 또 되기 때문에 또 다가 어떻게 바뀌느냐? 또 바뀝니다. 어떻게? 습니다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구분해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훈련을 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착실하게 따라온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자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애니웨이 코리안을 들어오셔서 늘 그 유튜브 방송을 듣고 훈련을 하시면은 곧바로 익숙해지리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그 도전 정신과 열정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